안녕하십니까. 눈먼가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관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 요즘에 좋은 소식 들리고 그러던데. 어떤 소식? 코로나 백신. 물론 그거 안 믿으시. 나는 안 믿지.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래도. 근데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내년에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 실험이 어떤 실험실 환경에서 된 거기 때문에 현실하고는 좀 안 맞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실험 대상도 돼보고, 이럴 때 좀 뭔가 사회를 위한 공헌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도 있네요. 부작용으로 또 얼굴도 개선되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돼. 그럼 나하고 안 할 거 아니야. 딴 데 갈 거 아니야. 그 옛날에 역사를 보면 미인들이 참 삶이 혹독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많은 여성들은 미인이 되고자 또 그렇게 노력을 갖다 하고 있고,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저도 고생 한번 해보고 싶다. 내가 고생해봐서 아는데 좋을 거 없더라고. 오늘은 뭐 하나요? 알셉. 알셉이에요? 아르셉이에요? 어떻게 읽어요? 몰라. 어떻게 읽는지도. RCEP. RCEP 이렇게 읽나요? 알셉이라대. 알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그저 이렇게 서명했죠? 근데 요즘 이게 언론에 잘 안 나오더라고. 왜 안 나올까, 이게? 어려웠어? 그런 것들도 있고, 이게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것도 좀 전망이 약간 불투명하다는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사인했는데 뭐 불투명할 게 있습니까? 사인했는데, 이제, 아직까지 효력을 발생한 건 아니니까. 왜? 언제부터 발생했어? 그게 어떻게 발생하는지 절차도 잘 몰라요. 그는 또 다음에 한 꼭지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소개를 하든가 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우리 조관께서 이게 전문 분야니까. 전문 분야 아니거든요. 전문 분야잖아요. 그래서 개념하고 예. 이런 또 제가 또 이제 갖고 있는 의문점을 좀 해소해주는 방향으로. 예, 그래서 기본 개념만 이렇게 잡는 거고, 저도 모르는 부분 요게 많아요. 궁금한 부분도 많은데 그게 해소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대충 감만 잡아보자, 그런 느낌으로. 다음에 일단 RCEP, SEP라는 거하고 예. FTA하고 차이가 뭐예요?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저거는 그냥 표현하는 게 차이죠. 그냥 저거는 실제로 중요한 거는 이름이 아니라 내용. 예, 내용이고, 그 사람의 이름이 암만 멋있게 이름을 지어놔도 사실 그게 행동이 나쁘면은 그 이름값, 그가 나를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거 하고.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이름이 중요하긴 한데,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 정당 보면 국민의힘,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국민으로 하느냐, 국민의힘이 되느냐, 요거는 좀 차이가 있는데, 영국에 두 개의 정당이 있죠. 보수당하고 노동당 두 개 있죠. 보수당의 원조가 무슨 당인 줄 아세요? 토리당. 그 다음에 그 노동당의 원조가 피그당. 그래서 영국의 의회 민주주의를 갖다가 얘기를 할 때 토리당과 피그당, 그때 그러니까 독일계 왕조 하노버 왕가에서 영국 왕위를 계승을 갖다 해요. 그런데 독일 쪽에 있으면 카톨릭을 믿고 영국에서 밀던 종교는 성공회였지. 성공회 맞아? 그죠. 성공회를 밀었죠. 그래서 카톨릭 신자가 왕이 될 수 있느냐 해가지고 토리당하고 휘그당이 이렇게 싸웠죠. 그리고 저기 왕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못했겠죠. 독일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정치에 관습을 안 하니까 의회 정치가 발전을 한 거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모르는 게 없네. 토리당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몰라. 아일랜드어로 말도둑놈. 그 다음에 휘그당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소도둑놈. 스코틀랜드 말로 말도둑놈. 그래서 두 개의 정당은 원래 정당의 원래 성격에 맞는 말도둑놈당 대 말도둑놈당이 영국의 민주주의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저는 그래요. 얘기를 할 때 이름이 뭐라고 딱 붙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중요한 거는 이름이 아니고 거기 담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자료에 보면 개념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아시안 플러스 6 FTA라고 돼 있죠. 아세안이 10개국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6은 한중일 플러스
밑에 있네. 예. 호주, 뉴질랜드, 인도. 인도 그렇게 해가지고 16개인데 뒤에 뭐라고 붙었어요? 인도를 제외한 에이, 아세안 플러스 6 다음에 뭐 붙었어요? FTA. FTA. 그러면 여기 RCEP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상은 뭐다? FTA다라는 거죠. 우리가 체결하는 그 FTA 중에 한 인도 세파라는 게 돼 있어요. 그렇지, 세파. 그렇지, 그렇지. 그죠? 그 코리아, 인디아, 그죠? 컴프레hensive 이코노믹 파트너십 어그리먼트 이렇게 돼가지고 세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도 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F, 프리 트레이드라는 말에 대해서 약간 좀 어감에 대해서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반감이 있으니까 말 자체를 그냥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정도로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을 갖다 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은 그 한인도 세파도 FTA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RCEP, RCEP 요것들도 FTA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FTA가 우리가 지금 체결해 왔던 FTA는 어떻게 체결을 했나요? 한 나라끼리 이렇게 체결을 했는데 1대1로. 예, 이번에는 완전히 아니지, 옛날에 한 아세안도 아세안하고 있었는데 있고, 한 EU도 있고 뭐. 그런데 한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한국 대 아세안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지금 들어가는 아세안, 한국,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이 뭡니까? 하나의 교섭단체로 들어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아세안 전체의 교섭 상대를 와 우리가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는 아세안을 비롯해서 나머지 6개 국가가 교섭 관계자가 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게 되게 되면 그래서 RCEP을 갖다 만들게 되면 우리는 먼저 궁금한 게 규모가 얼마만큼 되느냐 이게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인구 비중이 34억.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68배. 70배. 70배죠, 우리나라 인구에. 7배하면 3.5.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높지요, 그죠? 그 다음에 GDP로 보게 되면 좀 전 세계 GDP 점유율은 좀 떨어져요. 인구는 많지만 아마 저게 그 미국 같은 나라가 지금 GDP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요. 아직도 25%래. 미국 한 나라에 그래서 보니까 GDP 기준으로는 32%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다른 메가 FTA랑 사이즈를 비교해 보니까 나프타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18조. EU가 17조. 이렇게. 그거보다 더 크죠. 근데 이제 저 격차는 앞으로 팍팍팍 커질 거죠. 왜 그러냐면 개도국의 GDP 성장률은 선진국의 GDP 성장률하고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RCEP 저 지역에 수출하는 비중이 50% 이렇게 차지를 갖다 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효과를 이렇게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지금 그 아세안하고 FTA 돼 있고 인도랑 FTA 돼 있고 중국이랑 FTA 있고 호주랑 FTA 있고 뉴질랜드랑 FTA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새롭게 FTA가 된 거는 일본이죠. 그래서 일본과 FTA가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FTA를 체결을 할 때 어떤 품목에서 특별한 관세를 주느냐 그 다음에 세율 혜택을 얼마까지 주느냐는 FTA마다 이렇게 각각 이렇게 다르지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세안하고 FTA가 돼 있으면서 베트남하고 FTA가 또 따로 돼 있어요. 싱가포르하고도 따로 돼 있죠. 그랬을 때는 어떤 걸 적용하냐면 두 개의 세율 중에 낮은 걸 쓰면 된다라는 그러면 베트남을 보면 베트남하고 1대1 FTA가 있고 예. 베트남이 포함되어 있는 아세안하고 FTA가 되어 있고 그렇죠. 또 그보다 더 크게 또 RCEP이 또 있고 그러면 세 개가 되는 거죠. 세 개가 되어 있을 그렇죠. 때 뭐 제일 뒤에 한 게 우선한다 이런 게 아니라 예. 제일 낮은 세율로 적용을 한다. 여러 개가 중복이 되면 가장 낮은 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대신에 그걸 또 정리를 잘 해놔야겠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FTA가 이렇게 많이 체결되게 되면 스파게티 볼 효과라고 해서 이게 규정이 많아지면 복잡해가지고 어떤 걸 쓸까 막 그렇지. 또 원산지 혜택을 받기 위해 가지고 서류를 작성하고 마련하고 이런 것들이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그렇지. 안 하니만 못하고 이런 게 스파게티 볼 효과 이런 것들도 있어서 그런 말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전문 용어네. 효력이 FTA를 갖다가 했을 때 효력이 좋으냐 마느냐 이런 논란들도 조금 있을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FTA가 체결되게 되면 무역의 문은 낮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무래도 낮은 걸 쓰다 보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FTA 하나라도 더 있으면 혜택은 하나라도 더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본과는 첫 번째 FTA나 다름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 호주, 뉴질랜드는 일단은 FTA를 통해 가지고 개방이 돼 있죠. 아세안하고도 개방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 같은 수준으로 갈 거고, 또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또 기존의 한 아세안 FTA에서 개방을 하지 않은 품목들 중에 새롭게 개방이 되는 이런 품목들도 있겠다. 그래서 관세 철폐 비율이 지금 뭐 95% 정도까지 이렇게 관세가 철폐가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품목별 효과는 뭐 지금 잘 모르겠고, 제가 이렇게 알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고 신문 기사에서 이렇게 봤던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 효율성의 측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FTA마다 같은 FTA라고 하더라도 원산지 그 결정 기준 자체가 달라져요. FTA에서 원산지 결정 기준은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느냐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만족하게 되면 관세상의 혜택을 주는 것이고, 만족을 못하게 되면 혜택을 안 주는 건데, 그 기준 자체가 부가가치 기준이라는 걸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HS 코드 변경 기준을 쓸 수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부가가치 기준과 HS 코드 변경 기준을 두 개를 결합해서 둘 다 만족시켜야지만 혜택을 주는 그런 경우들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그리고 부가가치 기준인 경우에도 뭐냐면 부가가치 몇 프로 이상을 해야 되느냐 퍼센테이지도 이렇게 각각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RCEP을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은 나라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협상 당사자가 되고 딱 들어오니까 같은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같이 만들어주면 원산지 관리가 쉽겠죠. 서류도 준비도 쉽게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살펴볼 게 뭐냐면 한국에서 물건이 조금 만들어지다 중국에서 조금 가공을 했다가 인도네시아 가서 좀 더 가공을 했다가 그 다음에 호주 가갖고 좀 더 가공을 갖다 한 것이 뉴질랜드로 팔려 나갔을 때, 예전에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갈 때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갈 때 부가가치 기준이 뭐 30%라고 되어 있으면 한국에서 30%가 다 나와야 돼. 그렇죠. 그런데 RCEP가 되게 되면 뭡니까? 그 30%가 어디서 나오는데요? 한국도 인도네시아도 한국 이런 거 합산해가지고 만족을 시킬 수도 있죠. 그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도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죠. 그 얘기를 여기서 보면 재료 누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죠. 여러 나라에서 부품이 이렇게 왔는데 그게 다 그 RCEP 회원국들 사이에서 부품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이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만족시킬 수 있는 확률을 갖다 굉장히 높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혜택 자체가 받는 품목도 좀 늘어나고 일본이 더 들어간다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원산지 결정 기준을 만족시킬 때 특히 부가가치 기준 같은 경우에 부가가치 기준을 만족시키기가 훨씬 쉬워졌다. 그리고 일할 때 원산지 결정 기준이 품목마다 통일이 됐으니까 일하기도 편해졌다. 이런 것들이 그 RCEP가 타결된 것의 효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아시아 영내에서 이렇게 수출 수입할 때는 예전 같으면은 이 중국 산인이 어쩌니 베트남 산인이 어쩌니 막 그것 때문에 원산지를 똑바로 적으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덜해지겠네, 그죠? 그런 것은 덜해지죠. 이제 그런데 이제 국가 정책상 이제 원산지를 제한하게 될 때는 그거 말고 다른 기준으로 하겠죠. 그래서 소비자 보호의 측면이라든지, 그래서 말하자면 원산지 결정 기준이 원산지를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딱지를 붙일 수 있는 결정 기준하고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결정 기준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하고 됐으면 일본 차들 막 들어올 수 있겠네, 이제. 그렇죠. 일본 차들. 아이고.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똑바로 해가지고 안 샀으면 되죠. 아니지, 세금 막 떨어지면 또 사겠지. 그런데 그 우리나라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일본과 자동차 관세 분야는 많이 지켜냈다. 그렇게 많이 개방 수준이 높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들어와 봐야 아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차도 뭐 객관적인 수준에서 이제 일본하고 거의 많이 따라잡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들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환태평양. 네, 그래서 TPP 거기에 미국이 복귀를 할 수도 있다. 왜 중국? 그러면 지금 이 아세안 플러스 6이 다 TPP 회원국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거 이외에도 또 더 이렇게 중국이 빠져 있는 중국을 갖다가 견제할 수 있는 것으로 TPP를. 중국은 태평양이 연하지 않았나? 근데 그거 자체가 그 미국 주도, 일본 주도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TPP를 가지고 지금 중국을 견제하고 싶어 하죠. 내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 환태평양 무슨 산인가 뭐 해가지고 지진 화산 막 일어나는 거 있잖아. 예. 그 지진 일어나는 그 걔들끼리만 모이라 그래, 그냥. 한국과 중국은 빠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할 테니까 그 바이든 이제 정권 인수 이후에서 한국 그렇게 가가지고 고립의 길을 자초하지 마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좀 나왔어요. 우리나라한테. 네, 우리는 지진 안 일어나니까. 우리는 환태평양 그 무슨, 뭐야? 환태평양 무슨. 조산대라고 하죠. 네. 하여튼, 그게 우리는 아니잖아. 우리 환태평양 우리 아니잖아. 뭐 어쨌든 우리나라도 백두산에서 가끔씩 김 나고 그래요. 자, 그래서 걱정되는 게 앞으로 이제 추위가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지금 미국하고 이렇게 사이에 껴있는 그런 상태죠. 등거리 외교. 그래서 껴있는 상태라 가지고 등거리 외교는 뭐예요? 여기하고 저기하고 똑같이 그냥. 똑같이 본다. 근데 그 보면은 또 이런 거 원교 근공 뭐 이런 또 전법도 있었죠. 그럼 모르겠다.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미국의 압력, 미국이 TPP로 복귀하면서 우리한테 넣는 압력이라든지 사인해줘. 중국에서 양쪽 다 붙어도 되고 뭐 사인하는데 힘드나? 다 해줘 그냥. 그러니까 옆에서 보기에는 참 말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쪽에서는 머리가 아프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고 네, 다음에 조금 더 연구하셔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다음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할 거 아니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막 얘기를 갖다 하죠. 이 분야는 우리 조간의 전문 분야 아니에요. 아니야 하려다가 내가 아니에요 바꿨다. 앞으로 좀 공부 좀 하려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다음에 조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다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